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노동 전문 변호사분과 세무사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채널에서 군인 봉급에 대해서 낱낱이 노무사의 입장과 세무사의 입장으로 과연 우리 군인들이 적절한 보수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모셨는데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사이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노동 전문 변호사 문민수라고 합니다. 노동법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군 OCS 장교로 이제 복무하다 전역하고 지금 이제 세무사로 개업해서 근무하고 있는 윤승인 세무사라고 합니다. 아니 또 세무사님은 장교 출신이시고, 그렇습니다. 네, 저랑 또 지인이시고, 네. 또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는 네네네. 아버님과 장인어른께서 네네. 동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되십니까? 두 분 다 이제 삼사관 학교를 나오셔가지고 네. 장교를 하셨고 네. 장인어른은 베트남전도 한번 나갔다 오셨고 네. 저희 아버지는 베트남전 나가실 뻔했지만 이제 네. 그 어머님의 만류로 못 나가시고.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병으로 다녀오십니까? 네, 저는 이제 7사단 3연대에 이제 연대 인사과 행정병으로. 역시 똑똑하니까요. 똑똑하면 가만히 둘 수 없죠. 육군에서는 똑똑하면 감이 어디 뭐 갑니까? 개원으로 써야죠. 오늘 저에게 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일단 군인들의 어떤 현재 특히 초급 간부들뿐만 아니라 많은 군인분들의 어떤 초과 근무 수당이나 휴일 근무 수당, 특히나 당직 근무 수당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문제가 많고 일반 근로자분들보다도 훨씬 열악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교 설명하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군인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진 않지만 네네. 만약에 군인이 노동하는 만큼의 시간을 노동자로 된다면 이제 그걸 치환했을 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좀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무사님은 또 어떤 중점이 있나요? 저희는 일단은 지금 요즘 병사급여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병사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세제 혜택이 기본적으로 이제 병급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소득세법 12조에 따라서 이제 다 비과세가 되고 있는 반면에 초급 간부는 이제 거의 급여가 이제 병급여랑 이제 아마 내년에 이제 26년쯤 되면 2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제가 뉴스 기사를 들었는데 그쯤 되면 아마 급여가 세후 급여가 비슷해질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초급 간부 분들은 분명히 의무복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도 동등하게 봐서 비과세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저희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고 부분에 예민한 부분을 이제 변호사님과 같이 대화하려고 논의해 보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변호사님하고 세무사님 보시니까 이 소득세법 12조 이런 조항을 얘기하니까 확실히 있어 보이네요. 소득세의 법이 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합니다. 변호사님 기대도 됩니까 오늘? 저한테 너무 기대 안 하시고 계셨습니다. 네. 역시 두 분 다 이 전문가 가셔가지고 준비 오신 게 거의 뭐 재판을 앞두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요새 군인들 특히나 장교들 아니면 부사관도 그렇고 이제 간부들의 어떤 이탈 현상도 심해지고 새로운 유입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장 큰 원인이 어떤 이런 보수 제도가 어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개선이 되려면 누가 한 명이 앞장서서 말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개선될 수 있을 것이거든요. 저희가 그 급여를 저희가 다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네. 네, 급여 내용을 보셨죠? 네. 하사, 중사 급여 내용을 보셨습니다. 네. 보고 좀 이게 조사하신 게 있으시다고. 간부들의 어떤 급여를 보면 그냥 기본급 기준으로만 했을 때 하사라든지 뭐 소위라든지 이제 1호봉부터 4호봉까지가 이제 일반 근로자들과 똑같은 연장선상에 두고 1개월 근무 시간을 209시간으로 한다고 보았을 때 시급으로 환산하면은 8,400원에서 8,500원 정도가 나옵니다. 하사나 소위 초급 간부들이 이제 일반 근로자들과 똑같이 9 to 6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시급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일반 근로자분들은 최저임금이 지금 이제 2023년 기준으로 1시간 근무하면 9,62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급부터 초급 간부들이 일반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금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꼭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다 지금 동일한 걸로 볼 수 있나요? 그 공무원들이 거의 같은 보수 규정을 적용받는데 이제 군인들은 이제 군인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긴 하지만 조금 그래서 군인 보수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또 우리는 당직 근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군인분들은 당직 근무라든지 아니면 이제 초과 근무라 그래서 원래 정규 근로 시간이 아닌 추가로 이제 근로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게 공무원 보수에 관한 규정
때문입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이 초과 근무를 4시간, 하루엔 4시간,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 총 57시간까지밖에 인정해주질 않아서 근데 실제 군인분들은 근무 시간이 9 to 6가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당직 근무도 쓰기도 할 테고 아니면은 뭐 비상 근무라든지 어떤 수시로 어떤 연장 야간 근무가 항상 있는 직군인데 실제로는 이제 이거를 공무원 보수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아서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받고 한 달 총 57시간만 인정받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분들이랑은 전혀 비교가 안 되게 어떤 딱 시간 한도 내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이보다 훨씬 많은데 내가 이 근로 대비 받는 보수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군대 같은 경우는 초과 근무 신청을 미리 사전에 신청하지 않거나 혹은 내가 초과 근무를 했는데 뭐 체계를 클릭하거나 끄거나 하지 않으면 네네. 초과 근무를 잘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위병소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럴 때는 뭐 노동법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노동법으로는 지켜줄 수 있지 않나요? 사실은 노동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노동청이 이제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근로를 했는데 어떤 내가 근로하는 곳에서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다가 어떤 민원 접수를 하면 노동청이 해결해 줍니다. 노동청이 나서서 돈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제 제3의 기구가 들어가서 이렇게 조율을 해주는 거죠. 근데 군대는 사실은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수를 못 받아도 내가 어딘가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까 사실 그런 기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군대 내부에 두든지 아니면 제3의 제가 보기엔 근데 제3의 기구보다는 군 내부에 그런 이런 못 받은 급여를 좀 받을 수 있게 하는 어떤 민원 접수 창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고용노동부처럼 우리 군 네네. 내에서도 네네. 뭐 군 복무 뭐 지원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받지 못한 거를 네. 근데 다 한 통속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회사 안에 그런 게 있으면 같은 한 통속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회사 근데 아무리 삼성이어도 그건 못 피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이제 그런 거죠. 군대도 감찰이라든지 그 어떤 군대 조직이지만 어쨌든 복무 경찰끼리 서로가 한통속이겠지만 다른 부대니까 원스타든 투스타든 다 필요 없다. 그냥 복무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린 그걸 가서 징벌한다. 헌병대도 약간 그러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계급에 상관없이 가서 이렇게 근데 하니까. 그 부대가 우리 같이 생도 때 근무했던 육사 선배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이 네네. 우리 군의 세계를 잘 아마 그거 하면 그 네네. 부정으로 수급받는 사람들 용도로 쓰지 네. 보장해주는 용도는 아마 안 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세무사님 세무사님 고생 역시 하셔가지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그쵸, 예. 사출신 뭐 좀 못 믿죠 우리 군대를. 우리 군에서 초과 근무 시간을 확대시켜가지고 57시간 인정해 준다고 하긴 했어요. 근데 해군 함정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출동하니까 인정하겠는데 육군 같은 경우는 초과 근무를 시켜놓고 인정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초과 근무 내용에 업무라고 쓰면 또 인정이 안 돼. 왜 업무를 일과 시간에 안 했냐 이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군에서 초과 근무를 또 막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휘관들이 우리 부대가 초과 근무를 많이 한다. 그럼 야근을 많이 하는 부대? 그러면 상급 부대에서 봤을 때 좋지 않은 부대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 중간 이 대대장급이나 여단장급들이 야근을 하게끔 해놓고 찍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근을 해야 일이 되는데 근데 초과 근무는 찍지 마. 근데 일을 안 해오면 난 혼나. 그 이제 일을 몰래 하는 거. 초과 근무를 안 찍고 승인도 안 해주고 일과 시간에 못 끝내는데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리고 사실 시스템은 다 구비가 돼 있잖아요. 군대에는 어떤 시간에라든지 뭐 근무를 할 때 스타트 체크하고 끝날 때 또 다시 체크하는 식으로 다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대의 어떤 인식도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병사로 근무를 했지만은 행정병으로 근무할 때 야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간부들은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군인 보수에 대한 군대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군대는 군인들의 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마치 군대가 어떤 국가 예산처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 보수를 받을 만큼 받게 군대가 해줘야 되는데 군대가 그걸 해주지 않고 오히려 예산처 편을 들면서 예산은 우리가 좀 더 줄여야 돼. 지금 약간 이렇게 좀 잘못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 사실은 위에 계신 분들의 어떤 사고도 좀 바뀌어야 돼요. 오히려 이런 거 다 인정해줘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상위 높은 간부, 고위 간부들이 앞장서서 군인들의 보수가 좀 더 이렇게 눈치 보고 막 야근하면서 야근 수당 못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앞장서서 다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직접 이제 국회라든지 이런데 국방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데다가 계속 의견을 내서 군인과 관련된 이제 예산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항상 윗분들은 막으려고만 했지 더 주려고 하는 걸 좀 못 본 것 같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네네. 그건 좀 인식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겠군요.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봉급을 보셨습니다. 봉급을 보고 또 느낀 점, 세무사님은 또 없으십니까? 뭐 저도 그렇게 받았던 적이 있던 사람으로서 사실 지금 이제 최저시급도 저희 사실 제가 이제 저는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매년 이제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확실히 국가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특히 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되게 팍팍팍 이제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공무원 뭐 다 포함해서 지금 군인 급여가 너무 안 오른 상태라 거의 제가 지금 거의 전역한 지 제가 16년에 전역했으면 한 8년 7년 돼 가는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중소위 때는 그래도 생활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제 동생도 지금 군생활 하고 있지만 급여가 너무 조금 현재 뭐 중소기업보다 못할 수도 있는 급여 상태인 것 같아서 그래서 더더욱이나 지금 이제 초급 간부들 충원율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애국심으로 뭐 군복무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지금 시대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최근에 이 장관님께서 하사봉급 평균 280만 원이라는 발언과 중사봉급 평균 309만 원이라는 국방부 결과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국방 TV에서 뭐 하사봉급이 평균 뭐 240, 50만 원이다. 좀 낮췄더라고요. 그때 또 그 사이에. 근데 이거 논리의 이 기준이 무엇이냐? 하사가 초과 근무랑 명절 수당이랑 성과상여금이랑 다 받은 거에서 12로 나눠서 하사봉급이 월 평균 얼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이게 사회 통념상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잘못됐죠. 그거의 제일 큰 문제점은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57시간 다 못 받는 거를 다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그분의 평균이라는 개념이 12를 28시간. 그렇게 해서 28시간 28시간. 다 더해서 사실은 다 채우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28시간 다 채운다는 뜻이 초음을 다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9 to 6가 아니라 9 to 한 9이지 뭐. 9 to 10이거나. 그렇군.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급여를 짜면 그럼 아예 그냥 근무 시간 바꾸든가.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그러면 평균이 맞는 추가 말이죠. 근무를 다 더한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마치 그냥 초과 근무는 아예 하라 이거네요, 그냥.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초과 근무는 당연히 그냥 군인의 어떤 초과 근무는 당연히 돼 있고, 근데 또 상한선도 딱 정해져서 이게 마치 기본 월급인 것처럼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사회 통념상 이제 월 평균 급여를 낼 때 어떻게 되나요? 이런 추가 근무나 야간 근무 이런 거는 빼고 그냥 기본급과 상여 같은 거는 뭐 12로 나눠서 더하는 식으로 하긴 하지만 야간 근무나 추가 근무를 해서 받는 거는 월급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럼 식사비 수당 들어오는 거는요? 식사비도 원래는 이제 포함되지 않죠. 별도로 나오긴 하죠. 근데 식사비는 포함시키지 않는 건가요? 급여에 원래는? 식사비가 나오거든요. 20일 날. 식사비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은 이제 급여로 치진 않거든요. 실비 변상적인 걸로 보고. 그런가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하사 월 평균이 이렇게 노무사님 원래 노무사셨잖아요. 네네. 노무사의 기준으로 치면은 네네. 280만 원이 아니라 네네. 한 160만 원이네. 160만 원, 170만 원이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죠. 역시 전문가의 말이 확실한 거죠, 노무사님? 네, 일단은 그러니까 초과 근무나 이런 부분들을 일단 당연히 하는 것처럼 계산했지만 일단 그거는 빼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식비나 이런 거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월급에서는 제외하고 계산해요.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당직 근무비인데 당직 근무비로 일단은 평일 근무하면 10,000원 그리고 주말에는 20,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 늘려간다고 하는데 뭐 1년에 5,000원씩 인상하고 나중에는 이제 1년에 10,000원씩 인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도 터무니없이 적은데 이거를 이제 올려준다고는 하지만 1년에 5,000원 정도씩 올려주고 만약에 당장 내년에 3만 원, 주말 6만 원이 된다. 네네. 그래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근로자가 그냥 당직을 쓰면 예를 들어서 9,600원으로 계산하면 최저시급이요? 네, 최저시급인 9,600원으로 계산을 하면 당직을 쓰면 거의 한 15만 원?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건 왜 안 내주세요? 야간 근로 수당은 안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야간 근로 수당까지도 더했을 때 이제 20만 원 거의 20만 원이 나오거든요. 추가 근로 이게 이제 당직을 일반 근로자가 쓴다고 계산을 하면 저녁 시간을 빼고 평일이죠? 네네 평일에 평일 기준으로 네네 평일 추가 기준으로 근로 시간 야간 근로 시간 3시간 플러스하고 야간 8시간 더해지는 거니까 그럼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19만 7천 원 정도가 되네요. 이게 만약에 주말이었으면 더 비싸지겠죠. 주말이었으면은 여기가 이제
값이 좀 더 커지는데 약 한 25에서 3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만약에 25에 30. 네네네. 아 그러면은 궁금한 게 우리 군인들이 군 생활만 하니까 네. 이 사회 시급이나 네네. 이 개념에 대해 잘 몰라요. 주유수당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볼 때 태반이에요. 뭐 일반 분들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네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월급을 줘본 분들은 아는데 그렇죠. 지금 최저 시급이 얼마입니까? 9,620원입니다. 9,620원이죠. 네. 자 야근하게 되면 야근 수당이 얼마나 되는 거죠? 야근하게 되면은 이제 1.5배로 받게 되는데 이제 일반 시급이 9,620원인데 야간 근로를 하거나 추가 근로를 하게 되면은 1.5배로 계산해서 14,430원 정도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우리 지휘관들이 인원들 야근시키거나 이런 거 할 때 이 사람들의 가치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5명이 야근을 2시간씩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 명당 3만 원씩 5명이니까 15만 원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국비를.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없이 그 공짜니까 공짜 노동력이니까 막 부려 먹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또 수당이 또 뭐 곱해지는 게 있나요? 주말에는 이제 또 0.5가 더 붙어서 이제 2배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1시간 더 근무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냥 주말에 그냥 근무를 하면 1.5배인데 네. 주말에 추가 근로를 하게 되면 이제 2배를 받게 돼요. 아 그럼 주말에 24시간 근무하게 되면은 8시간은 1.5배로 받고 네. 나머지 시간은 2배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뭐 40만 원 되겠네요. 근데 이제 식사 시간은 1시간씩 뭐 뺀다 치면 네. 22시간 정도로 계산하면 거의 뭐 40만 원 정도 나오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근무 수면은 밥값 내고 돈 내고 먹잖아요. 네. 과거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네. 과거에는 당직 근무비가 적으니까 밥값까지 가져가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당직을 쓰면서 밥값을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아, 근데 진짜요? 네, 지금은 바뀌었어요. 밥을 그래 안 줘요? 밥을 안 줘요. 그 지금 세무사님이 군생활했을 때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그 돈 주는 거는 10,000원인데 밥값을 떼니까 실제로 2,000원, 1,500원 정도 남는 거죠. 평일은 주말은 한 4,5,000원 남고. 근데 뭐 당직 쓰면은 그냥 씁니까? 애들 과자도 사주고 좀 그렇죠. 어? 시간도 때우면 뭐 커피도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손해인데 우리가 뭐 밥값 내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이만큼 주고 밥값 내라고 하면 내지.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받았다. 네. 그 다음날 휴식을 보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휴식 보장해야죠. 그러니까 당직 근무를 섰으면 원래는 그 다음 날 원래 통으로 보통은 일반 근로자들은 풀로 하루 전부 근로를 하면 그 다음 날 아예 쉬거든요. 근데 이제 군인분들은 또 쉬기는 쉬는데 네. 그러니까 군인들 마인드는 쉬었어? 그러니까 초과 근무나 수당을 받으면 이중수혜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네. 당직 근무비가 10,000원, 평일엔 10,000원, 네. 주말에 20,000원. 이렇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보수가 적으니까 이게 귀한지 모르는 거죠. 군인들의 어떤 노동력이 귀한지 모르고 오히려 더 군인들의 지위가 열악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군인들의 어떤 보수가 높으면 최대한 당직 근무라든지 뭐 초과 근무라든지 뭐 주말 근무에서 어떤 많은 시간을 귀한지 모르고 막 업무를 시키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급여 자체가 작게 되어 있으니까 군인들의 어떤 그 노동력에 대한 어떤 가치를 낮게 보고 오히려 더 열악하게 이제 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 워낙 주는 게 적으니까 가치를 낮게 본다. 네네.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네. 보수 자체가 낮게 잡혀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일을 시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낮은 인력으로 보게 되는 거죠. 어떤 가치가 낮은. 사실 그게 아닌데 사실은 이게 만약에 최저임금만 보장돼도 함부로 이렇게 그 군 간부들의 어떤 노동력을 이렇게 낮게 보지 않을 텐데 지금은 최저임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되게 낮게 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공짜?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거의 공짜거든요.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사람이 노동력이 어떻게 보면 귀한지 모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죠. 과거에는 병사들은 공짜의 수준을 넘어서 그냥 뭐랄까요 1+1, 2+2 아니 1+1 플러스 120이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러네. 네네, 그렇죠. 맞아요. 병사들이 그래서 사실 간부들이 원래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간부들이 돈 못 버는 것도 알았는데 다들 얘기를 안 한 이유가 내 옆에 있는 병사를 보면서 그렇죠. 내가 얘네들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젠 여기가 이제 슬슬 올라오고 여기 세금 안 내고 슬슬 올라오니까 이제 간부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나는 왜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장을 못 받는가라는 생각에 많은 현타들이 오고 계신데 지금 군의 입장은 그래요. 야간에 당직에서 군인들이나 군무원들도 똑같습니다. 군무원들도 똑같습니다. 군무원들도 엄청 연약해요. 그렇죠. 군무원들은 네네네. 뭐 하사 미칩니다. 군인들이 당직 근무 쓸 때 차라리 초과 근무를 찍게 줘라. 당직 근무비가 10,000원, 20,000원 주지 말고 차라리 초과 근무는 하루에 4시간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4시간, 내일 4시간은 그 8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8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최소한 10,000원으로 친다고 하면은 네네네. 이렇게 찍게라도 해줘라. 네네. 하는데 군의 입장은
야 니네 그렇게 찍으면 다음날 자잖아. 휴식하잖아. 예. 휴식하기 때문에 이중수해야 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사실은 당직 근무를 하면서 다음날 근무할 걸 땡겨서 한 거죠, 사실은. 근데 네. 이걸 마치 그냥 근데 초과 근무를 찍었잖아. 초과 근무를 찍어도 이게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긴 하는데. 앞에 4시간 뒤에 4시간인데 네네. 그러니까 말 이거 거죠. 내가 둘 다 찍은 거네요. 하루에 이틀 찍은 거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 군의 입장은 네가 초과 근무를 찍으면 그 내일 다음날 쉬잖아. 그럼 넌 이중수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논리는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이중수해. 근데 우리는 이제 곱하기를 안 받았잖아. 그렇죠. 안 받았으니까 지금 곱하기도 안 그렇죠. 야근 수당에 대해서 곱하기도 안 받았고 네네. 추가 근무에 대한 것도 곱하기도 안 받은 거고 주말에 대한 곱하기도 안 받았잖아요. 네네. 아니 이게 밤에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야간 근로 원래 일반 근로자들은 밤 10시 이후부터는 야간 근로 수당이 또 적용돼서 1.5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정규 근로 시간이 넘었으면 또 이제 초과 근무 수당으로 또 1.5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 급여가 내 시급이 원래 1이라 치면 초과 근로는 0.5가 더 붙고 야간 근로는 0.5가 더 붙어서 10시 넘는 근로는 사실은 2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도 근무하는 것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2배의 가치 이제 밤늦게 일하는 건 원래 2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의 가치가 어떤 이제 근로자들은 초과 근무를 하면 0.5가 또 올라가고 야간 근로하면 0.5 올라가고 주말에 근로하면 0.5 이러니까 어떤 그 근로의 가치를 근로의 시간이 많아지거나 밤이거나 이렇게 근로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모든 근로가 다 마치 동일한 일반 정규 그 근로 시간의 근로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노동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노동법 이런 노무사님 모셔놓고 네네. 사회 노동은 어떠한가? 군인들이 이 노동법을 모르니까 그렇죠. 평생 그 20살 때부터 이 군대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모르니까 이거 너무 끔찍한 얘기네요. 일단은 근로자 이게 군인분들은 이제 공무원이라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일반 그 일을 일단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은 어떤 최소한의 보장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군인은 지금 그런 최소한의 보장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공무원이라는 특성이기도 하지만 근데 너무나 많은 희생을 지금 군인들한테 강요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좀 나쁜 말로 조소기업 막 그런 말도 하는데 네네네. 그쪽은 좀 그쪽 시장은 좀 페이가 어떻습니까? 그쪽도 어쨌든 최저 임금을 지켜야 되거든요. 거기도 최저는 준다. 네, 그렇죠. 최저임금 주죠.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이제 사무직이랑 생산직에 좀 차이가 있는데 사무직은 사실은 중소기업도 많이 열악하긴 합니다. 어떤 추가 근로나 뭐 야간 근로 이런 휴가 임금제에서 막 야근을 그렇죠. 시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다 이제 수당을 못 받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생산직 같은 경우 그래도 중소기업이라도 어떤 웬만하면 근로기준법 다 준수해서 초과 근로라든지 야간 근로라든지 이런 걸 다 좀 지켜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그리고 또 중소기업 중에서도 뭐 교대 근로를 하는 경우나 이제 이러면 야간 근로, 뭐 초과 근로, 뭐 주말 근로 이런 거 다 챙겨주긴 하거든요. 그래도 안 챙겨주면 안 되죠. 안 챙겨주면 이제 형사 사업을 못 하죠. 사실. 우리 직원들도 만약에 사회 기업이었으면 감옥 갈 사람도 꽤 있겠네요. 그렇죠. 노무사님 말로 따지면 중소기업은 노동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라고 다 지키는 건 아닌데 네. 좀 생산. 근데 안 지켜도 구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구제는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중소기업 다니는 그런 분들 보니까 구제 받기가 쉬운 또 구조는 아니에요 거기. 왜냐면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구제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이제 그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니까. 근로자분들도 이제. 막 일을 갈고 마지막에 네네. 퇴사할 때 그때 모아놨다가 한 방 터트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많이들 이제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게 3년치밖에 터트릴 수가 없어서 이제 3년치 그 대신 3년치도 적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3년치 몰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은 이제 이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군인이 현역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현역 공무원이라는 게 이제 경찰이나 아니면 소방관 아니면은 뭐 해경도 이제 현역 공무원 인정받고 있는데 현역 공무원이 뭐냐면 공무원 보수 규정에 있는 이제 시간의 근로라든지 이런 한도를 제한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도가 초과 근로가 이제 하루에 4시간, 그다음 한 달로 치면 최대 57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현역 공무원으로 인정받게 되면 이제 이런 제한이 없이 초과 수당을 내가 일한 시간만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군인이 사실 현역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 현역 공무원에 가까운데 이제 현역 공무원의 어떤 인정 기준이 뭐냐면 일단은 교대 근무를 해야 되고 이제 야간 근무자랑 뭐 주간 근무자나 이렇게 교대 근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국민들과 좀 접촉하는 게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현업 공무원의 어떤 판단 기준인데 이거 자체가 조금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군인은 사실 대국민하고 이제 접촉할 일이 어떻게 보면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서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이 안 되는 건지 또 아니면 또 웃긴 게 군인은 교대가 아니고 너희는 24시간 풀로 근무하잖아요. 약간 너희들 24시간을 풀로 하니까 현업이 아니야. 이런 맞아요. 말도 있어요. 군인은 24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무가. 네네 이게 교대를 하지 않으니까 현업 공무원이 아니라는 말도 있고 이게 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현업 공무원은 사실은 근무 시간이 굉장히 많고 밤에도 일하고 약간 이런 분들이 좀 현업 공무원으로 그렇죠. 수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네네 이런 분들이 현업 공무원 인정돼야 되는데 현재 이제 현업 공무원 인정 기준이 교대 근무여야 되고 그다음 국민들과 접촉이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기준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현업 공무원만 인정돼도 상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의 어떤 열악한 상황은 모면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업 공무원 인정이 안 돼서 지금 해군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해경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해경은 또 현업 공무원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일한 만큼 어쨌든 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일을 한 만큼 급여가 딱 나와줘야 되는데 내가 일한 만큼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 직장을 떠나게 되거든. 약간 공산주의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무기력 해주고 네네. 열심히 해도 더 안 주는데 뭐다 열심히 하냐. 네네. 제가 알기로는 해경들은 배 타려고 서로 줄 선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그쪽 타야 네네. 휴무 보장도 많이 받고 수당도 많이 준다 그래서 네네. 서로 배 타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서로 안 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있을 때 사실 제가 군입대하기 전에도 해경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좀 3D 업종에 가까운 느낌으로 봤었는데 막상 해군 들어가니까 해군에서 해경 진짜 많이 가거든요. 정말 많이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러면 해군은 도대체 뭘까? 사회에서 봤을 때 해경은 배 타고 힘들겠다. 막 이런 얘기 듣는데 경찰이 낫지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막상 군에 들어오니 해경보다 못한 게 해군이지 않나 지금 상황이. 근데 제가 아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더 제가 근무할 때보다 더 안 좋아졌잖아요. 지금 수당이나 이런 거지가. 그래서 많이 개선돼야죠 지금 진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육군도 제 보병 동기들은 보병이나 화생방 쪽 동기들은 그 특임대가 있는 부대들이 있어요. 네. 화생방 특임, 특임대나 이제 뭐 수색 특공이나 수색 특공 그다음에 특전사. 그래서 장교들이 일부러 특전사나 그런 데 가서 이사 1, 2년 근무하고 그 자격으로 소방관을 지원하는 거예요. 제 동기들 소방관 엄청 많아요. 구조대. 저 아는 분도 엄청 네, 많아요. 네. 제 동기들도. 네네. 카톡방 보면 다 소방관 옷 입고 있어. 물어보면은 군인 뒤도 안 돌아봐요. 거긴 또 현업 공무원으로 또 그쵸,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현업 공무원으로 인정만 받아도 어쨌든 당장의 어떤 열악한 처우에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예산 문제라든지 근데 이제 국방부가 사실 예산 문제를 고민할 건 아니거든요. 국방부는 오히려 군인들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예산은 이제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고민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방부가 앞장서서 예산 고민을 하고 있고 현업 공무원 인정을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해줘야 되는데 주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너무 늦었어요. 그죠? 그렇죠. 이 위기가 계속 왔는데 맞아요. 이제와 와서 이런 이슈가 탁 터지는 거 보면 상당히 이게 오래된 문제고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계속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최소한 험지에서 뛰고 있는 함정 다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함정 근무하는 친구들, 잠수함 근무하는 친구들, GP, GOP 그다음에 공군은 전투기 띄우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만 현업으로 좀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 현업이 안 돼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나 또 다른 뭐 비교했을 때도 군인 봉급이 열악하다. 군인 봉급표를 보면서 혹시 준비하신 게 또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이랑 거의 이제 유사하긴 한데 다른 공무원들이랑 비교했을 때 문제가 이제 다른 비교 대상 공무원이 그냥 일반 어떤 행정 공무원들이 아니라 이제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 급여 차이가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현업 공무원 인정 여부가 초과 근로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냐 없냐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냐 없냐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했을 때 내가 일한 만큼 나와야지 내가 야간 근무를 쓰든 당직 근무를 하든 재미가 있는 건데 내가 일은 막 10시간 뭐 15시간 하는데 내 급여는 뭐 1시간 2시간짜리로만 책정이 돼서 나오면 일을 하고 싶어지지 않고 이게 지금 급여의 어떤 경찰이라든지 소방관과 군인의 급여 차이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래서 현업 공무원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국회나 이런 데서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걸 하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이제 내야 됩니다. 국회에 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군인들은 또 이제 무슨
집회라든지 시위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역 군인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목소리 내기가 어렵게 또 돼 있는 거죠, 구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인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군대 간부 생활하다가 이제 떠나시는 분들이 요새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냥 떠났다고 그냥 이제 군대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더 이상 할 게 아니라 자기 후배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계속 의견을 내줘야 이게 국회에서도 사람이 모여야 국회는 이제 표를 신경 쓰면서 이걸 제도를 개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당장 현직에 계신 분들도 뭐 얘기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고 군대를 떠났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현역들을 위해서 많은 이제 군인이었던 분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좀 주장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노무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군대는요 훈련 나가서 네네. 텐트에서 자는 거를 네네. 훈련 그 수당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잤으니까. 아 그래요? 네. 네네. 근데 자다가도 대항구 나오거나 자다가도 문제 생기 벌떡 일어나 조치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군의 입장은 그거예요. 야, 네 훈련 나가서 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한 간단한 예를 들어서 48시간 훈련을 했습니다. 중간에 잤어요. 중간에 취침 시간이 있어서 보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외하고 초과 근무나 전투 유무를 부여할 때 그걸 제외한다 이거죠. 내가 가족들도 못 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뭐 그 땅바닥에서 내가 뭐 2주일을 잤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취침 시간은 빼고 계산을 해요. 취침 시간에 계속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거기서 텐트 치고 잔 것도 훈련이고 그렇죠. 그렇죠. 뭐 자는 것도 훈련이라며. 심지어 먹는 것도 훈련이라고 전투식량을 돈 주고 팔아요. 전투식량을 아 돈 주고 팔아요? 그 얘기도 좀 해드려야겠구만.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실 말이 안 되죠. 일반 근로자들 기준으로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경비원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경비원 분들이 근로를 이제 밤에 당직 근무를 쓰시면서 주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숙직처럼 숙직. 근데 그것도 다 그건 이제 몇 시간 잡고 몇 시간 일했는지는 사실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럴 때 이제 포괄임금식으로 해서 그래도 잠은 잤지만 그래도 대충 몇 시간은 그래도 일하는 걸로 치겠다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의 업무 자체가 그 현장에서 어떤 그 현장을 지켜야 되는 게 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에는 어떤 휴게 시간이지만 맘 놓고 쉴 수 없는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라 그래서 네. 내가 거기 그 현장에 있지만 휴식 시간처럼 있지만 내가 어떤 업무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거는 휴식 시간으로 보지 않고 대기 시간이라 그래서 그 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훈련은 사실은 대기 시간인 거거든요. 그렇죠. 휴게 시간이 아니고 훈련 중에 취침은 어떤 내가 훈련 중에 잔다고 해서 나중에 갑자기 긴급한 명령이 내려왔을 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령이 내려오면 내가 당장 이제 그 명령을 지켜야 되고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막 일어나서 출동해야 되는데 네. 마치 잠자는 시간이니까 그냥 그건 휴게 시간이다. 이건 아니죠. 사실은 그 시간은 대기 시간이고 대기 시간은 원래 이제 일반 근로자들 기준으로는 사실은 근로 시간인데 이게 사실은 근데 군인이라고 이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실 내가 휴게 시간이지만 어쨌든 내 직장 상사들이 주변에서 나한테 지휘할 준비를 다 하고 있고 내가 자더라도 마음 편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상태는 이제 명백한 대기 시간이죠 사실. 명백한 대기 시간이다. 그것은 초과 근무나 이거에 대한 적당한 전투 휴무라고 해서 대체 휴무가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우리 군대는요. 그 2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가족도 못 보고 네. 지하실에서 훈련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밥값은 당연히 내고요. 네. 초과 근무를 너 초과 근무 받을래 전투 휴무 받을래 물어봐요. 아, 초과 근무를 받으면 나머지 전투 휴무는 없어. 어. 근데 우리는 거기서 24시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군의 입장은 네가 잔 시간을 빼는 거죠. 빼고 초과 근무 받을래? 자는 시간 받을래? 지금 그게 핫한 이슈예요. 최근에 그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군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네네. 가족들도 못 보고 2주 3주 동안 네네. 그러고 살았는데 네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니 선택한다고 저는 제대로 쉴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문제가 아니고 아주 큰 문제입니다. 아주 큰 문제죠. 네. 소방이나 경찰은 대기 시간도 인정해줘요. 네네. 근데 군인들은 그러니까 현역 공무원도 아니야. 근데 네. 대기 시간도 인정을 안 해줘. 네. 지금 약간 이게 너무 군인들한테만 더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인데 군인들한테만 더 많은 희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애국페이. 애국페이.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제정이 돼야 지휘관들이 함부로 소집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언제든 소집해서 집합해서 대기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일과 이후의 시간이라면 페이로 적용을 못 받더라도 나중에 평일 중에 휴무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여가 안 되니 여기 와서 너 한 거 없잖아. 집합을 했어. 야 잠깐 작전 나오기 전까지 생활관에 대기해. 그럼 이거를 안 보는 거야. 이거를 근무로 안 보는 거죠. 잘못된 게 맞죠. 그거 잘못됐죠. 잘못된 거 맞죠? 이거는 근데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일반 그냥 근로자분들의 처한 상황이었으면은 이거는 그냥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되죠.